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 소설공인 채널맥의 김홍익 감독입니다. 제가 이번 3.1절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맥, 역사의 맥 이것들을 찾으러 의열단에 나와서 우리 임동구 단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2024년 바로 이 시점에 왜 의열단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회에서는 의열단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끔찍한 일제 치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항일 투쟁했던 의열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열단의 현재를 얘기해 줄 임동구 단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어서 4대 의열단장인 임동구 다시 인사드립니다. 단장님, 지금 2024년 의열단이 있어야 될 이유,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열단이 현재 있나?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의열단 단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많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사 속에서 함께해온 의열단은 아직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중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지금 현재 2024년에 의열단이 있는 존재 이유, 다시 말해서 의열단이 지금 어떤 일을 고민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2024년의 의열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대부분 의열단을 떠올리면 과거에 맹렬했던 역사적 사실과 무력적 실천 행위들에 우리의 인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의 의식은 과거에 묻혀 있는 거죠. 의열단은 오늘날 단순한 과거 독립운동의 역사 내에서 독립기념사업의 의미에만 국한되는, 즉 기념사업에 한정된 과거 회상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간에도 연속되고자 하는 의열정신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또 실천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열정신의 가치를 계승하고 우리의 현실적 리얼리티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세상에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세상에 대한 마음,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홍익인간이요? 오. 굳이 비유할 수 있는 세계사적, 사상적 가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이나마 가치적 상통하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어질인, 바로 인의 가치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벗어나서 우리의 근원적 존재론적 의미, 실존적 가치에 대해 모두 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위의 내용을 또 포괄하는 더 근원적이고도 넓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근본적 정체성이고요. 그 어떤 동서양 철학에서도 정의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인간 본질을 담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열단이 이어가야 되는 근원적 정체성은요, 과거의 일제의 의열활동을 지나서 우리 모든 역사의 의열활동의 최종적 종착지는 우리의 보편적 인간가치의 실현인 홍익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학문 연구든 국방이든 또 정치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활동까지를 포함해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실현을 위한 목표니까요. 이게 사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 못나서 당했다,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해도 좋다, 그리고 그들 덕에 우리가 발전을 했고 그들 덕에 우리가 근대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걸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제 통치를 받으면서 생겼던 식민사관일 텐데,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단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선진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뼈아픈 상처들과 고통스러운 기억의 단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주의 교육의 폐해의 가장 위험한 결과물은 바로 패배주의고요. 결국 그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민족적인 분열이라고 단언합니다. 외상은 딱지가 지고 아물지만 정신이 무너지면 희망과 자신감이 아닌 절망과 패배의식으로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결국 스스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인식하여 행위의 한계를 만들어버립니다. 단언컨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패배주의적 인식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정체성 회복을 통해서 현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 세계 어느 정도 수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곳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화 강대국으로 알려졌고 한류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정체성 회복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 속의 우리 민족은 매우 위대합니다. 우리는 1945년 독립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며 지금 우리는 10대 경제 대국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경제나 산업의 위상과 기술력, 제조산업 등의 위상은 세계 3위 안에 드는 초강대국입니다. 우리 기술의 인프라, 지식재산, R&D 역량 등은 세계의 선진 경제 대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당한 비약적 발전에 이르렀고요. 이러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과거 그토록 맹렬하게 독립운동을 진행해온 우리 선조들이 그런 노력들이 바로 우리가 이뤄놓은 산업과 경제적 성과, 과학적, 국방적, 문화적인 모든 큰 성과들이 우리의 근대적 노력과 희생, 실천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고요. 그것은 침략을 통한 나라를 빼앗겼다는 비통함과 슬픔의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한 패배적 근대의 역사인식의 규정, 그에 따르는 결과론적 자학적인 해석들에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의 세계사적 근대의 정체성을 패배적 의미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그 문제 그것일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의열단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의열단이 노력해야 되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또 독립운동이 있었던 근대의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는 게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2024년에 우리 의열단의 의열단장으로서 저는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근대는 실패하였는가?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처의 단면을 가지고 건강하고 우리가 이룬 근대적인 산업기술 교육에 이르는 인본적인 가치와 근대사적 위대한 실천적 성과와 의미까지 우리가 특정 국가에 지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국민들이 노력했던 모든 근대적 훌륭한 성과들이 무의미하고 패배적 사고로서 규정되어서 가져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강대국에도 역사 안에는 침략을 받은 상처도 있고 민족 특유의 역량과 정체성으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눈부신 성과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한제국이 일제 침략을 물리쳤다면, 대한제국이 진행됐고 발전시킬 근대 사업이 흔히 말하는 발전의 발전을 거쳤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대한제국에서 진행했던 광무개혁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는 경제, 과학, 사회구조 개혁 등에 대한 아주 세계사적 큰 의미와 변화에 대한 실천의 예일 것입니다. 우리의 근대는 우리가 패배적 사고에 젖어있던 근대의 컴플렉스와는 달리 실제로는 근대 우리의 역사적 사실은 화려했던 사실의 역사가 함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대의 우리는 당시 세계 무대 속에서 결코 패배자로서 실패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늘 망해 있던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광무개혁을 통해서
당시 상당한 수준의 근대화의 개혁들을 노력해왔습니다. 1893년 미국 시카고 세계박람회에 참가를 시작으로 1900년에 파리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등의 일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2차 산업혁명 이후 이루어진 시기로서 바로 이때 구스타프 에펠에 의해 만들어진 파리의 에펠타워가 건립된 바로 그 역사적 행사이고 그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대한제국은 파리 세계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에펠타워가 세워지던 그 시기에 우리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기념관으로서 파리 세계박람회장에 세워서 세계 속에서 위대한 대한제국의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의복들과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악사들이 파견되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대한의 음악들까지 소개하는 등 지금의 K-팝 선배들로서의 활동들도 보였습니다. 그와 또 K-컬처를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죠. 우와, 어마어마하군요. K-팝의 선조들이군요. K-컬처의 선조들이에요. 네, 우리의 그런 실천들이 아주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실사구시를 위한 근대화의 노력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때 근대교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첫째로 국문과 국한 문화의 시행입니다. 한문과 또 국문을 같이 병행하는 노력을 그 당시에 이미 근대적인 노력들을 해왔고요. 또 고종황제 때는 태극기를 국기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근대적 관립, 사립학교와 각종 외국어 실업교육기관이 부무이루며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제40호에 의거해서 선포되고 1910년 4월 15일에 어이동 공업전습소를 통해 종로구 황실 소유의 어이동 어이궁에 바로 그곳은 고종황제가 활을 쏘던 활터가 있던 궁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왕립학교군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와 같은 왕립학교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우리는 대한제국 내에 또 궁궐 안에 최초의 공업학교인 또 우리나라의 근대 최초의 공업학교이자 최초의 공대로서 그게 오늘날의 또 서울과기대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1909년 11월 당시 대한제국의 국공립과 사립학교는 모두 2236개나 되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2236개라고요? 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 맞습니다, 우리. 네, 맞습니다. 아주 찬란한 성과죠. 당시 실제로 대한은 광무개혁을 통해 우리의 산업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그러니까 우리 근대에 국제화된 어떤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대한제국 시기에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이 서울의 기업 수가 1894년 기준으로 한성의 기업 수는 5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광무개혁을 통해서 1904년에 이르렀을 때는 한성의 기업 수는 약 222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사이에 40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고요. 관료 체제 내에서도 새로운 경제인을 관료로서 고위관료로서 등용하는 등 아주 혁신적인 인사 개편도 이루어집니다. 실사고시라고 하는 우리가 관료뿐만 아니라 경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시도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근대 경제는 우리 아시아의 선진국가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대의 노력이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가 경제 통계의 어떤 기록들을 본다면 앵거스 메디슨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우리는 굉장한 경제 고속 성장을 이룬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선은 1820년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정도였습니다. 600달러 지금 너무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중국과 공동으로 당시에는 동아시아 3위 국가였습니다. 3위요? 네, 굉장한 성과죠. 40년 동안의 연평균 상당한 고도 성장을 거듭해옵니다. 1911년에 이르러선 국민소득 815달러에 달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중국이 1913년에 552달러, 인도가 당시에 691달러였던 점을 본다면 우리는 그를 제치고 일본의 경우는 당시에 1911년 1356달러였고요. 필리핀이 911달러, 인도네시아가 약 839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는 아시아 4위의 국가로서 경제에 상당한 활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적인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상을 보자면 아마 구한말 해도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단계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세계 속에서 선도적인 기술 실천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